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를 통해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 제목은 부동산 임대차 3법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 중개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맥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임대료 5% 증액 부분입니다. 이 5% 증액 부분은 가만히 살펴보면 임대인한테 불리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월세를, 임대료를, 전세를 못 올리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못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것도 서로 합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또 5% 이내에서 그 이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또 5% 이상을 초과 지급했다면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지급했을 때 만약에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그냥 했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한테 불리하게 5% 증액을 올리다 보니까 2년 동안 못 올립니다. 더구나 또 2년 더 하게 되니까 4년 동안 못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년, 6년, 아까 6년까지도 되겠죠. 6년까지 되는 경우에는 4년에서 6년까지 되는 경우에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4, 6년 동안 엄청나게 전 월세가 올랐겠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더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임차인도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볼 게 뭐냐면은 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월세 전환 부분이 아주 굉장히 월세 전환율이 낮습니다. 2.5%죠. 2.5%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5억을 전세금으로 하는데 3억을 보증금으로 하고 2억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2억 곱하기 2.5입니다. 그럼 500만 원 나누기 12개월로 나누면은 41만 7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증금 3억에 월세 41만 7천 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중개수수료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5억으로 했을 때는 5 곱하기 0.4, 5 곱하기 0.4, 200만 원이 되는데요. 3억에 41만 7천 원으로 했을 때는 136만 6,800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200만 원 받을 거를 월세로 전환되면 우리가 136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입하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전세가 반전세로 계속 반전세나 월세로 계속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개수수료는 줄어들 수 있고, 또 문제는 전세 물량이 적어지는 거죠. 전세 물량이 4년, 6년 사니까 적어지니까 그것이 또 전세의 가격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2+2 4인데 6년을 예외적으로 허락하죠. 예를 들어서 5%가 올렸을 때, 초과해서 올렸을 때 그냥 계약을 진행되는 걸로 한다면은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게 6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안 보니까 그것도 또 6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가 안 될 때 6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6년이 되는 경우에는 또 전세가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고 또 그만큼 물량이 딸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청구 안 하고 나간다고 했다가도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12월 10일부터입니다.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현재는 6개월에서 1개월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자나 구두, 뭐 녹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정확한 거는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 아마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로 남기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매수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2년 가서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주택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2년 가서 거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등등의 요인으로 2년 거주를 해야 돼서 집주인이 나는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세입자가 있고 계약 갱신이 된 상태면은 그 사람은 쫓아낼 수 없겠죠. 물론 계약 기간은 보장이 되고 그 사람은 집주인이 들어간다면은 아마도 계약 갱신이 연장이 안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중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2개월 연체했다든지 또 뭐 전대차를 했다든지 뭐 파손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미 알고 있는 주기로 한 경우, 또 집주인이나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런 얘기 말해놓고 나서 뭐 그게 허위일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물론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 내용대로 하면 되고요, 손해배상을요.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세 가지를 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인데 허위로 갱신 거절을 해서 허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갱신 거절 당시 3개월분의 월세인데요. 그럼 예를 들면 5억에 3개월 월세면은 5억에 2.5% 125만 원. 그 다음에 3개월 월세면 한 300만 원 좀 넘죠. 한 375만 원 되네요. 그럼 375만 원 받으려고 변호사 쓰고 쫓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가 실제로 다니면서 모든 그 자료를 확보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있어야 재판에 이기는데,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 뭐 그냥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계약 갱신 거절을 했을 때 거절한 경우에 그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실제로 뛰어다니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중개사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 우리가 신고를 하는데요. 실거래 신고를 하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를 해서 현재 30일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이 신고를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다 지금 하는 대로 매매 신고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고하자는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었는데 우리 중개사들이 반대를 했죠. 왜냐면은 우리 중개업소가 70-80%, 80-90%가 전월세 물량이 많은데, 이 전월세 물량을 다 신고하게 되면 모든 그 매출이 노출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금을 많이 두드려 맞게 되는 게, 그게 사실은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죠. 이와 같이 요번에 그 부동산 3법은 임대인한테 아주 기분 나쁘죠. 자기 재산을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입자들도 안 좋습니다. 뭐 4년 6년은 보장이 되겠지만 뭐 물량이 줄어들고 앞으로 이제 4년 6년 후에는 또 높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전세금 마련도 힘들 테고, 또 월세로 전환되니까 또 어려운 가운데도 월세를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물량이 없고, 그 다음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세원이 노출되고, 또 물량이 없으니까 중개할 물건이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그냥 자유경제체제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놔둬서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합의해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중개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우리 중개사들 하는 일인데, 그것을 그냥 인위적으로 탁탁 막아놓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중개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새로운 방향을 또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갖도록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